공황장애 굉장히 어려운 증상이지요.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나? 그 치료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공황장애가 생길 때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13가지 증상.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막 그 맥박이 빨라지고 그러면서 얼굴이 빨갛게 되고 땀이 나고 더웠다 추웠다 하고 어떤 때는 몸 안에 막 이렇게 피부에 이상하게 따끔따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감각에 이상이 오고 그러다가 혹시 내가 이거 미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까지 막 하게 되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오게 돼 가지고 시간이 빠른 사이에 막 나빠지는 이런 증상을 제가 공황장애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거에 대응해야 될지를 이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도 포유동물인데 예를 들어서 사슴같이 이제 그런 포유동물이 숲속에서 있다가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쿵쿵 발소리가 들렸다고 그러면 사슴에게 제일 무서운 건 큰 짐승 아닙니까? 곰이 오는지 사자가 오는지 모르니까 냅다 뛰던지 죽기라도 해서 싸워야겠죠. 그러니까 fight or flight response가 결국은 스트레스 리스폰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 곰 대신에 그것이 뭐 버스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서 막 뛰어야 되니까 심박이 막 올라가고 땀나고 산소를 막 들여와야 되니까 숨이 빨라지겠죠. 그리고 숨을 가쁘게 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산소가 이제 들여와야 되니까 탄산가스가 너무 나갑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알칼로시스, 그러니까 TH가 알칼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상한 감각이 오고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실 수 있는 거는 이거 가지고 나는 죽지는 않고 이제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다 믿으시면서 숨을 천천히 내쉬고 들이쉬고 옛날에는요 저희가 이렇게 브라운백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다 대고 숨을 쉬라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너무 귀찮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천천히 숨 쉬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들이쉬고 한 2번 참고 하고 입으로 내쉬는 거를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이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옛날 우리 마당에 장독대에 있던 그 뭐 백일홍이라던가 내가 그 생각나는 아름다운 추억들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보시면서 이제 조용하게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그걸 연습해 보시고요. 그게 이제 호흡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요. 이런 그 사람이라든지 짐승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트레스에 대항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sympathetic nerve는 급하게 도망가거나 싸우는 데 쓰는 거고 그거에 반대되는 부교감신경, 즉 parasympathetic nerve는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뭐 배변, 그다음에 배설작용도 좋아지고 성감각도 많이 올려주는 아주 굉장히 우리 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자율신경계인데요. 그럼 부교감신경을 갖다 이제 일으키면은 교감신경이 조금 가라앉겠죠. 그래서 그 부교감신경을 갖다 항진시키는 방법 중에는 가장 쉽고도 좋은 것이 근육을 릴렉스하는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것이 참 좋은데 이제 말은 굉장히 쉽지만 안 해보셨으면은 그게 무슨 소린가 하게 되는데요. 이제 주먹을 먼저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릴렉스 그냥 하라 그러면은 어떤 것이 정말 릴렉스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은 꽉 쥐어보세요. 그럼 이게 텐세지거든요. 긴장을 잔뜩 줬다가 하고 이렇게 내려놓을 때 이게 릴렉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먹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고 자기 발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발을 갖다가 꽉 했다가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무릎도 했다가 해주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음에 자기 이제 숄더 여기도 꽉 했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목, 얼굴 이러면서 몸 전체를 하시다 보면은 천천히 릴렉스가 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이제 항진되면은 지금 이런 증상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어떤 것으로 치료를 해야 되나. 대개 정신과 치료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심신환영, 심리적 치료, 신체적 치료, 환경적은 또 사회적인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적. 이 네 가지를 항상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신체적 치료는 어떤 게 있을지. 그럼 대개 이제 약품을 제가 많이 이제 그 신체적 치료에서 쓰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응급실에 갔을 때 그 응급실 의사가 주셨던 약들, 예를 들면 액티반, 이건 로라제팜이 이제 제네릭 네임이고요. 그다음에 또는 Xanax, 이거는 이제 엘프라졸럼이라고 합니다. 또는 클로로프로마진, 클로노핀이죠. 이런 약들은 벤조 계통으로서 여기 입에다 넣으면 한 20분 안에 많이 캄다운 시킵니다. 응급용으로 쓰는 겁니다. 보통 때 계속 쓰시면은 이건 중독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여러분께서 많이 저한테서 들으셨던 SSRI,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많은 경우에 항우울제지만 이게 항불안제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로토닌을 올리거든요, 두뇌에서. 그래서 이 약을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은 쓰면은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있어야지 몸 안에 그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벤조 약품들을 급할 때마다 쓰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 탁슬, 졸로프트, 셀렉사, 렉사프로 이런 것들이 전부 SSRI인데요. 이런 것을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셔야 되고요. 의사하고 같이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걸 갖다 쓰다 보면은 많이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벤조를 별로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어떤 점에서는 중요한 육체적인 치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했는데도 이제 예방을 하시고 싶고 혹시라도 다른 어떤 기저의 병이 있어서 이렇게 공황장애가 오는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울증이 있다던가 다른 심한 강박 증세라던가 다른 불안증이 있다던가 아니면 조울증이 있다던가 또 어떤 경우는 인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있는 분들도 또 이런 게 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상담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이제 영적으로는 기도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 마음을 편하게 하시는 방법을 늘 생각해 주시면은 정말 좋고 아름다운 인생을 구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동안 많이 여러분께서 기다려 오시던 공황장애의 치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알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요, 밑에 있는 코멘트 안에다 그런 걸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황장애 치료에 대해서 들으신 것이 마음에 와 닿으시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